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전미 중개인협회는 8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연일 기준 505만 건으로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개월 내 첫 감소로 시장은 520만 건 매매를 예상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의 출시 첫 주말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인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의 첫 주말 판매량이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다고 현지 시간으로 22일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드라기 ECB 총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의회 분기별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게 유지될 경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강화시킬 수 있다며 추가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 3월 1일에 총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내 매파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질 전망입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그는 현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최근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연준의 성명 문구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주택지표 부진 등의 여파로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62% 하락한 17,172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14%나 하락한 4,527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8% 하락한 1,994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0.51% 하락한 9,749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94% 하락한 6,773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42% 하락한 4,44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중국 우려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시간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대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각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무더기 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건요, 간밤에 중국발 악재로 글로벌 증시도 다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장 약세장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오늘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60일 입병 하방 이탈하면은, 오늘은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매수에, 일단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이죠. 2020포인트 전후 같은데요. 일단 직계형 전후에서 오늘 크게 빠지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매수가 단타에 국한되지 연속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인지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하락은 손절매 하락입니다라고 했는데 또 하락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단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매를 가능한 그런 부분 빼놓고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가 자체가 MACD 자체가
영선을 하방 반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자체가 이제 조금 계속 침체 국면인데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영선 하방 고통이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단기적으로 장중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점 매수는 유효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심리도가 오늘 주식이 빠지면은 심리도가 30까지 내려가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빠져봐야 하루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정도는 혹시 현금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대형주 지수 관련 주식 쪽으로 사면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정도 실렸죠. 1조 플러스해서 1조 정도 합니다. 해가지고 기관들하고 외국 기관인들은 매수로 돌았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로 돌았어가지고 어제 이제 오랜만에 두 번째 칼을 뽑았습니다. 저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1조 정도 매도 쳤다가 바로 코피 줄줄 흘리면서 다시 사는데 이번에는 한번 외국인의 결의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번에는 외국인이 1조 2천억 팔았습니다. 지난주 팔다가 갑자기 미국이 글로벌 악재가 났는데 주식이 떠버렸어요. 뜨는 바람에 외국인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의 도박이 맞아갈지 안 맞아갈지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외국인들이 크게 많이 못 먹을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지금 그 외국인들이 110억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현재 50억 정도 있고 금융기관이 한 10억 정도 금융기관 옵션에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관으로 봤으면 읽고 있는데 선물 평균 가격이 263입니다. 263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263 풋을 갖고 콜을 갖고 있는 분들 263 이상에서 콜 갖고 있는 분 그러니까 이 263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전환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기다리면 먹는다. 그때 전제 조건은 돈을 넉넉히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263 전후에 갖고 계시는 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먹습니다. 주가 빠져도 튕길래 올라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함부로 물타기를 하지 마라. 263에서 최저 5P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258.50 이하까지 가지 않으면 물타기 안 하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깡통 안 납니다. 안 나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버텨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저도 어제 당황했어요. 저도 굉장히 어제 저도 뭐 주볼륨점인데 하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뜯어놨는데도 진짜 가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어제 뭐 총 먹어야 될 돈이 한 250만 원 먹어야 되는데 저도 간이 세간심이라가 100만 원 먹고 나왔어요. 100만 원 먹고 나와가지고 팔고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200만 원의 수익이 나서는 추가적으로 나가 저도 당황했는데 263 이상의 콜은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260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인데 평균 가격은 항시 3개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물의 평균 가격이 있으면 선물 평균 가격 주위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있는 분들이 많이 먹지는 못해도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263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오늘 2020포인트 전후에서 저는 직계형입니다. 저는 뭐 주가가 그래 빠지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컸어요, 데미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방송에서 워낙 떠들어버리니까, 올라간다. 사실, 지금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7월 말에, 이날, 휘날레 3일, 그리고 하루, 이틀, 그 다음에 하루. 지금 보시면, 60일 동안 상승했는 날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48일 그만큼 이 지수가 높았지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힌 주가입니다. 괴롭힌 주가고 수익이 절대 나지 않는 주가. 그게 좋다고 사면 물리는 그런 주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방이고 301평과 61평의 이격이 커서는 안 된다. 가는 길목에 되돌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누차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손 빠르신 분들의 단타날, 그리고 주가는 오늘은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 종지가 차트를 보면 지금 하락의 초기로 보이지만 선물의 차트로 보면 거의 끝입니다. 끝이란 말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그 하락을 다지는 그런 국면이다. 그럼 어느 차트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종합주가지수도 선물지수 차트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지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무려 800만 원 떨어지는 그런 참사가 났어요. 계속 푸셨습니다. 끊임없이 푸셨죠. 끊임없이 푸시고 끊임없이 푸셨습니다.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의 왜곡이죠. 이 왜곡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선물로 안 따라가냐?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그렇지만 60일 입평의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기분 좋게 한번 반등의 국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오늘 반등이 없다면은 주식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참 힘들죠. 선물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좀 나는 편인데, 주식은 거의 안 나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코스닥도 이제 헛물 켜고 좋다 말았죠. 어제 한 방 세게 맞았는데, 글쎄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이까지 올라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이제 연중 최고가인데 내 종목이 안 떴다. 우리 개인들 많이 갖고 있는 종목만 지금 안 떴다 하는데, 이제 순환매는 계속 나올 겁니다. 순환매 나올 때, 본전 전후에서 치고 나오는 것도 좋은 그런 부분이다. 먹는 것보다 주식과 선물은, 투자는 돈 안 잃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스프링스팬2의 움직임이 곧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프링스팬2의 움직임이 곧 가까이 오면 주가는 어쨌든 간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 구름 바뀝니다. 구름 바뀌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스프링스팬 여기 보시면 스프링스팬2 전후죠. 전후 깨면은 일단 반등에 한번 국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단기적인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제가 일관성 있게 뜨면 뜰수록 구름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선물은 반등하더라도 여러분 짧은 콜을 먹어야지 풋콜. 여러분 우리 263 기관과 지금 그 개인이 263의 콜을 갖고 있습니다. 263인데 이거는 먹습니다. 이거는 먹지만 주가가 뜨면 뜨물수록 풋으로 늘어야 된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풋이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풋이다. 그건 보시면 엘리트 파동으로 이거 그다음에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승하면 풋자리를 계속 노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증시 중국이 조금 버블적인 경향이 심하다. 제가 중국이 돈 찍을 때 끝났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조금 힘듭니다. 힘든데 최근에 중국 글로벌 증시들을 보면 조금 무리하게 떴어요. 사실 다우존스 지수도 광분했죠.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P 반도체 미지수는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분명히 그 앞자리에 꺾여가지고 이건 되돌림이다라고 했는데요. 어거지입니다. 원래는 어거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본 증시도 최근에 굉장히 전고점 돌파를 찍고 내려오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했어요. 그리고 상해종합 증시도 여러분 보다시피 전고점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제 한 방 맞았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죽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돌파했던 사람들은 주가가 또 빠지더라도 되돌림 주고 빠지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지금 저거 다 정성 솟는 말 두고 다 팔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돌림을 한번 줄 겁니다. 주는 자리에서 여러분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주식 팔고 우리가 돈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또 삽니다. 물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식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2.80 갈 때 그때 이제 화근이 될 것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한테 계속 글쎄요 2050에서 당분간 주식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61위평이 이번에 이제 61위평이 인위적으로 이번에 워낙 상승이 컸습니다. 61위평의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현재까지 120일 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61위평이 컸다는 것은 61위평 120일 상승했다는 것은 앞으로 120일 동안 주가가 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0일 꺾이고 120일이면 지금 주가의 꺾이면 이거는 이제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님은 아침 방금 산악해놓고 왜 이렇게 피가 가슴에 멍을 주나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가랑비 없듯이 계속 이번에 주가가 막판 휘날려만 있었죠. 이번에 상승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상승 초기의 상승 그 다음에 이제 휘날려 이 3일 이거면서 시점 나머지는 거의 횡보였습니다. 횡보를 가지고 종목장 더 넣었죠. 종목장 우리 개인들 사는 족족 물먹었습니다.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주식이 추세가 살아있다 하면 그 X는 잘못된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냉철하게 좀 한번 분석할 필요 있는 부분이다. 오늘 제가 단기 시황은 저점 매수지만 중장기 시황은 지속적으로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20에서 2030까지 와 슈팅이다. 선물차도하고 이 차도가 좀 왜곡되가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면 미보다 지수가 지금 높지 않았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롯데제하고 아모레패시픽그룹만 딱 빼버리면요. 주식은 실제로 전멸했습니다. 지금 이게 선물지수가 같거든요. 선물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지금 2061 같으면요. 이 자리, 이 끝자리입니다. 이 조정의 스펜트 끝자리의 조정이면 종합주가 지수로 보시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2000포인트 아래에 있는 지금 체감지수는 980에서 2000 사이 지금 체감지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모레그룹하고 패시픽그룹, 그 다음 KCC그룹 빼고 한번 보십시오. 오면은 이게 지금 거의 속된 말로 바가지로 피바르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수가 안 갈 것이냐 하방한다 나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하더라도 이제는 데벨업 한번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오른 게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오늘 같이 아침에 또 무서버가 투매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 그래도 우리 아군이 개인들이 기관들이 지금 상방향이라는 사실 이게 이제 위안이 되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워낙 잘합니다. 항시 선물을 만기쯤 되면 기관들이 돈을 먹어요. 물론 지금 개인들만 돈을 50억 잃고 있고 금융기관은 돈 먹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깨지면 옵션까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달 거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63천 위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걸지 마십시오. 풀로 걸고 물타기 함부로 하면 청송이 263 간다 하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단타 치는 그런 자체가 좀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한 번 먹고 두 번째는 돈 잃었어요. 본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무방하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연락 주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반등하니까 지나고 나면 청송촌님이 항시 여러분 편입니다. 청송촌님 신창원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랜만에 저점 매수라는 사인을 주셨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기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수 변동성이 유의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지수가 예상 외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대표님이 제시해주신 보유 종목까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 변동성에 말씀하신 대로 유의하자 했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 그러니까 10월 달에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시점이 최근에 환율 변화,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선반영이 되고 악재로 인식이 되면서 움직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게 어제 이제 엔화와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줘서
상당히 조금은 애매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수, 지지, 2026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 꼬리로 살짝 종가에 올려놓고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서서히 반등의 시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눌림 매수 관점.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누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포트를 잘 맞춰놓고 미래를 준비하냐의 싸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제 이제 저희 고객분들과 함께 이제 한 달 넘게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이 전력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도 사실 뭐 크게 데미지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고,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재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이 제한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포트의 완성적인 측면은 상당히 조금은 만족스러웠지만은 사실 뭐 이것을 뭐 방송에서 언급드리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것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정치적인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언급드리기에는 조금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상한가로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맛본 그런 하루였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강연 일정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 강연 일정이 잡혀 있고, 10월 초에 부산 대구 강연 일정이 좀 잡혀 있는데, 제가 이제 무료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것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공유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처음으로 부산 대구 강연 일정과 서울 일정이 좀 잡혀 있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 설레이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연회 때 정말 무방 때 많은 그런 열기로 이번 강연에서도 많은 분들과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연회에서 제가 그동안에 매매했던 그런 종목에 대한 실제 계좌 공개도 지금 공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만남 이어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상승폭이 아직까지 많이 그런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눈치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순식간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현재 시장 속에서 종목들을 따라오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한가 팩토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은 대형주를 추천드리고 AS까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조금 더 택한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과론적으로 어제 지수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어제 제형업종으로 추천드렸던 삼성전자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체 포트에서 동아소시홀딩스를 제외하고 제약주들을 제외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특히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5조 미만, 영업이익이 5조 미만으로 나올 것이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주가 하락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지수 종가에 올려놓았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치로 삼성전자도 함께 종가상 관리에 들어가면서 어제 어느 정도 아래 꼬리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조금 재미난 부분이요. 사실 어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있어서 보초 좀 선이라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 어제 삼성전자 호가창을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전저점이 되겠죠. 118만 원의 매수 물량을 6천주 넘게 갖다 받쳐놓음으로 인해서 전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2시 40분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호가창을 올리면서 종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래꼬리를 살짝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종가상 관리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저점 118만 원에 대한 저점을 유지하면서 방어를 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저점에 대한 유지 여부, 그리고 삼성과 더불어서 현대차라든지 특히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상당히 조금은 불안한
모습으로 제 개인적인 손절가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현재 이 삼성중공업이 업황이나 저평가 메리트를 떠나서 손절을 부르는 지금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구간인데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어떤 종목이 됐든 뭐 NC소프트가 됐든 삼성중공업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업황과 실적을 떠나서 일단 지수가 어떤 모멘텀에 맞게 움직여주면은 어떤 큰 하락폭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모멘텀이 부재가 되었을 때 특히 수급적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손절을 부르는 상황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투매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맞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전저점이 유지가 되면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확신이 어떤 수급 주체가 있던 주가 방어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맞게 조심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소시홀딩스라든지 이제 NC소프트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종목 모두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지수 상황을 체크하면서 각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자. 그리고 시간을 가져보면서 지수 이번 달에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달에 저점 지지 2026포인트 그리고 고점 돌파는 2080포인트 반드시 인지를 하면서 변동성에 유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